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거 설정 파일 말씀드릴 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STS에서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딱 만드니까 알아서 프로퍼티스로 만들어줬죠. 근데 이게 인텔리제이에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면 알아서 야물 파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툴마다도 기본적으로 세팅해주는 설정 파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우리가 이름 바꿔서 쓰면 돼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건 이렇고, 자, 사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어야 되는데 뭐 크게 순서가 중요하진 않으니 지금 이제 한번 알아보죠. 자,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뭐였다고요?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애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스프링이라고 하는 애를 들어보셨죠? 얘는 뭐로 들어보셨나요? 그쵸? 얘는 프레임워크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럼 도대체 프레임워크라는 건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막 깊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본인만의 정의를 하나쯤은 내려놓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막 찾아봐서 난 이런 정의를 내릴 거야 라고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거의 항상 세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특히 SI 쪽에서 좀 중요한 이가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개발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웹 개발 쪽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생각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항상 최종 목적지는 얘 아니면 얘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제 나라에서 제공하는 풀스택 과정 커리큘럼을 봐도 얘네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니면 이가브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과정을 짜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이가브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수업에서 언급된 적, 지금 처음 언급이 된 거고 이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쓴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가브 프레임워크의 베이스는 얘예요. 이가브 프레임워크 자체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부터가 얘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거든요. 이가브. 그래서 전자정부예요. 근데 얘도 그냥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가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에 나가서 이제 SI에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정부 사업을 해요. 정부 사업 SI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걸로 해야 돼요. 이 이가브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얘도 STS는 그냥 하나의 툴이었죠. 이클립스 같은. 얘도 이런 툴이 따로 있어요. 본인들이 이 이가브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쓴 적 없죠.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툴 자체는 어차피 이클립스 베이스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이가브 프레임워크가 이름이 다르면 뭔가 그래도 내용이 다르겠죠. 근데 그 다른 점이 거의 미비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얘로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얘보다 좀 더 큰 범위를 갖고 있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알면 이가브는 당연히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이 따로 건드리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약간씩의 사용법 차이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아도 돼요. 특별히 많지 않고요. 아주 약간인데 그 약간도 구글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얘를 기반으로 배우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얘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린 계속 스프링 부트 하면서 얘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스프링 부트. 그럼 얘는 뭘까요? 자, 얘도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친구인데 이제 이거는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애가 생겨나기 전에 애초에 개발 시장 안에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애가 생겨났어요. 생겨나서 얘가 되게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하고 너도 나도 웹 개발자들이 너도 나도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다 보니까 나라에서 야, 그럼 우리 정부 사업을 하니까
이걸 비슷하게 하나를 파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이스는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얘를 보고 만든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를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자,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뭘까요? 얘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말씀드려보자면은 뼈대예요. 뼈대. 어떤 뼈대냐? 자,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자바만을 가지고 웹을 개발한다 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서블릿 통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설정해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런 설정들을 그냥 간단하게 어노테이션,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다는 것만으로도 얘는 서블릿이야 라고 프로젝트가 알아서 인식을 해버려죠. 그런 거 추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설정을 무시할 수 있는, 그게 얘가 하는 메인 역할이에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하는. 그래서 우리는 웹 개발자들은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안 쓰고 진짜 순수 자바만으로 웹을 개발해야 된다? 그럼 머리 터집니다. 설정할 거 진짜 많아요. 실제로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그걸 가르쳐 주셨었는데 가뜩이나 몰랐는데 그런 설정까지 하라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그걸 알 필요가 없다. 왜? 우린 이제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어떤 설정들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잘 몰라도 돼요. 우리 지금 브라우저가 동작하는 원리 알 필요 있어요? 톰캣이 동작하는 원리 알 필요 없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 정도만 알면 되죠. 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자면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전반적인 내용을 잡아줄 뼈대,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엄청 크고요. 얘를 썼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편하게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얘도 동일해요. 이가브 프레임워크도. 자, 그럼 이제 스프링 부트, 얘는 도대체 뭔가? 얘도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했는데 얘는 그럼 뭘까요? 얘도 똑같겠죠? 똑같은데요. 자, 그러면 얘도 이런 역할, 얘도 이런 역할, 얘도 이런 역할이면 다 똑같으면 우리 굳이 이거 왜 써요? 얘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도 우리가 아주 약간의 설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설정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오는데 얘는 그것마저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 엄청 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좀 개발자가 직접 컨트롤해야 되는 영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스프링 부트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그것마저도 그냥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해준다. 발전한 형태인 거죠. 좀 더 강한 뼈대인 거예요. 디테일하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뼈대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에 대해서 스프링이 뭔가 하고 구글링을 해보시다 보면은 빈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스프링 부트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것마저도 알아서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쓰는 거다 라고 아시면 되고, 그리고 스프링에 대해서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IOC라고 하는 그 개념과 DI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막 엄청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 IOC 같은 경우는 제어의 역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의존성 주입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제어 역전은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의존성 주입이에요. 일단 단어 자체는 좀 생소하죠. 의존성 뭔가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주입한다, 이게 뭔 소리지 싶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B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A 클래스 안에서 B 객체를 만들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 클래스 안에서 U, B 하겠죠.
그쵸?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의존성 주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가 당장 뭐가 엄청 편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컨트롤러 서비스 뭐 DAO 이런 것들 했을 때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일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객체 만들었죠. 그리고 서비스가 DAO한테 일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안에서 DAO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것들을 애초에 그 실행될 때마다 컨트롤러에서 객체를 만드는 게 불편하니까 컨테이너라고 하는 창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든 객체 한 번에 만들어 놓고 그거 불러다 썼었잖아요. 그쵸? 이런 과정 했었죠. 그거 다 필요 없어져요. 아주 간단한 어노테이션과 아주 간단한 방식 하나만 적어주면 알아서 이 객체화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객체에 대한 의존성을 여기다가 넣어버린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거 지웠는데 이거 그냥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찍어내지 않아도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객체가 있으면 만들어서 세팅해 주는 거, 그게 의존성 주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 이거예요. 자, 얘는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만들지 않고 스프링이 알아서 세팅해 준다. 그래서 이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게 정석이니까 이걸 개발자가 안 하고 스프링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제어의 역전이에요. 개발자가 직접 제어하지 않는다. 스프링이 알아서 제어를 한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세트로 항상 스프링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조차도 사실 개념을 막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요?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실제로 해보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의존성 주입에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필드 주입이 있고요. 그리고 생성자 주입이 있고요. 그리고 세터 메서드 주입이 있어요. 대충 예상되시죠? 필드 주입은 뭐겠어요? 필드가 뭐였죠?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역 변수의 개념, 그게 필드예요. 보통 이제 뭐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멤버 변수, 필드, 클래스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필드는 멤버 변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역 변수랑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그게 필드.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통해서 의존성을 주입하겠다 라는 거고요. 생성자는 뭐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자, 컨스트럭터, 그거 맞아요. 생성자를 통해서 의존성을 주입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그냥 세터 메서드를 통해서 의존성을 주입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딱 이름이 보여주는 그 의미예요, 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 거의 10 중에 9은 다 필드 주입이었어요. 예전에는 다 이걸로 썼어요. 엄청 편하거든요. 실제로 제일 편해요. 그래서 다 이걸로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약간씩 충돌이 나기 시작을 해요. 프로젝트 양이 방대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필드들이 막 겹치고 있다. 이러다 보면은 언제 어딘가에서 내부적으로 꼬여가지고 막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자, 옛날엔 다 이걸로 했지만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좀 생겨서 요즘에는 이거를 그냥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되게 많은데 실제로 변경이 가능하면 다 이걸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세터 메서드 주입 같은 경우는 얘로 해야지 좀 효율적인 경우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애매하면 우린 그냥 이것만 쓰면 돼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린 그 중에서 생성자 주입을 통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의존성 주입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할 거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스프링 부트를 쓰고 있으니까 스프링이나 스프링 부트나 한 번쯤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재밌는 글을 한번 본다 생각하고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프레임워크가 뭔가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질문을 했었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좀 말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두시면 나중에 면접 준비하려고 막 찾아볼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본인만의 정의를 내리기가 쉬우니까 한 번쯤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 이제 진짜로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프로젝트 통으로 지우겠습니다. 파일도 안 남길게요. 자, 아까처럼 스타터 스타터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아까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 자, 웨이브는 그대로 갈 거고요. 자바 버전 17 놓을 거고요. 와르 그대로 쓸 거고요. 아까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자르, 뭐 그레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와르에 웨이븐으로 바꿔주세요. 얘는 좀 바꾸자. 이제 com.korea.it.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고 패키지 이름을 그룹 뒤에 아티팩트 이름으로 오도록. IT 저는 대문자로 했어요. 둘 다 코리아 IT. 그리고 넥스트. 자, 이제 우리가 기존에 럼복을 한번 써봤기 때문에 럼복이 알아서 떠 있어요. 이쪽에 이거 당연히 체크를 할 거고요. 근데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게요? 경로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근데 그게 롬프 설치하고 아예 무반응이 됐거든요. 디스가. 찾아보니까 미니 파일 열어가지고 파일 집어 JK 파일을 넣어서 번호를 열어줘야 돼요. 실행이 안 되는데. 이게 아까 저거 딜리트하고서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넥스트가 안 뜨길래 저기서 얘가 SPS를 뽑거든요. 자바 버전을 넣어야 된다고요? 봤던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자, 그럼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데모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이 프로젝트를 깃에다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커밋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걸 클론을 하거나 했을 때 그냥 데모로 프로젝트 이름을 냅두면요, 여러분들이 클론하는 당시에 프로젝트 이름을 데모로 안 바꿔주면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로컬 아니지 원격에서 클론으로 내려 받을 때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 따로 설정 안 해주면은 그 레파지토리 네임 그대로 내려 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레파지토리 네임을 데모로 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애초에 얘 이름을 우리가 이따가 지을 레파지토리 이름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2023 SBAM. 그냥 스프링부트 아티클 매니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써주기엔 너무 기니까 좀 줄여서. 자, 이렇게 바꿔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룹 아티팩트 합친 이름으로 패키지 들어가는 거,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뭐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긴 한데, 이제 데모로 그냥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걸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할게요. 넥스트. 그 다음에 롬복 체크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체크할 게 몇 개 더 있어요. 자, 여기서 웹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밑에 웹에 있는 스프링 웹 서비스라고 하는 애를 또 클릭을 할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말고 스프링 웹 이걸로 하죠. 서비스 말고. 그리고 스프링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위에 나오는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이 친구까지 클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3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롬복은 아까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남아있는 거고, 2개는 아까 안 했었기 때문에 위에 없죠?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만들 때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넥스트, 여러분들 그냥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뭔가 되다가 끝나면은 저처럼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젝트에 지금 M 들어가 있죠. 여기 이게 이제 웨이븐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웹 프로젝트에서는 지구본 같은 거 들어가 있었고 자반응 이런 거 없었고, 아이콘이 그냥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얘가 어떤 프로젝트인가. 자, 그러면 일단은 바로 설정부터 한번 볼까요? 리소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얘 바로 리네임 해주도록 할게요. 프로퍼티스 지우고 YML 해서 오케이 이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어서 서버 뭐야 이거 띄어쓰기 2번 포트, 그 다음 띄어쓰기 1번 808 1로 하겠습니다. 1로 해보고 안되면은 또 하나씩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야물 파일로 꼭 바꾸고 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얘 근데 아이콘이 왜 이래? 자, 그리고 아까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페이지에 띄우는 거. 그거 할 때 우리 JSP AM에서는 컨텍스트 패스가 프로젝트명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 그런 거 안 썼죠. 그럼 뭐겠어요? 네, 내장 톰캣은 기본 패스가 루트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띄어쓰기 2칸 해주고요. 컨텍스트 패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패스가 있으면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내 프로젝트 이름 넣을 거다 하면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루트 써도 돼요.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패스를 바꿀 수 있다 정도를 알려드린 거고, 패스가 꼭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하면 패스를 넣어줘야겠죠? 설정하는 방법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루트 패스 쓸 거예요. 서버 설정 다 했으면 한번 켜봐야겠죠? 이 서버 골라주고, 만약에 이 부트 대시보드가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 쇼뷰, 아더에 부트 하면 나와요. 이거 오픈해 주시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택 켜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 봤을 때 포트 8081 문제가 없다 하시면은 쓰시면 되고, 만약에 8081도 already use 뜨면은 8082로 바꾸시고, 그것도 그러면 8083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 개발 환경에서는 사실 이 포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냥 실행만 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돼요. 애초에 808까지 유지를 안 해도 돼요. 그냥 8000 이렇게 해도 돼요. 내 윈도우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은 포트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다. 그냥. 근데 기본 포트가 8080이라서 그냥 거기서 그냥 숫자 하나 두 개 바꾸는 정도로 그냥 가는 거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8010으로 해도 되고 8000으로 해도 되고 80만 안 하면 돼요. 80만.
80은 기본 웹서버 포트라서 이제 당연히 중첩될 가능성이 커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자, 서버가 켜졌으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꺼주시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서버 켜서 볼 게 없으니까. 자, 설정 파일도 그냥 끄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폼.xml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보다 뭐가 더 많아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라는 것도 설치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스프링 웹이라고 하는 애도 설치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아요. 여기 스타터 웹, 부트 데브툴스, 롬복, 스타터 톰캣, 얘네 둘은 기본 내장으로 들어있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이 세 개가 우리가 설치를 한 건데, 롬복과 데브툴스, 웹 이렇게 이 세 개가 있어야 우리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폼에 저런 식으로 쌓인다 라고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던 애가 이름이 바뀌었죠. 그냥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쵸? 아까는 분명 데모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라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갔구나. 아, 이거 지우고 다시 만들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야물 파일에 있는 설정 그냥 복사하고 이것만 좀 기록에 남겨놓고 다시 만들게요. 날짜를 숫자로 시작하는 거는 패키지에 입력이 안 되네요. 제대로. 다시 스타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와르 17 메이븐, 이 아티팩트 이름을 이렇게 하죠. SBAM. 아, 이러면은 어차피 이름을 바꾸셔야 되잖아. 그냥 데모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론 하실 때 프로젝트 이름 바꾸는 거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만약에 안 바꾸고 그냥 하면 들어와서 아까 보여드린 폼에서 바꿔도 돼요. 그렇게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좀 할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3개 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니쉬. 약간 기다렸다가 세 개 선택하는 거요? 그 위에 한번 해봤으면 위에 3개 쪼로록 나와요. 롬복, 스타터 웹, 그리고 뭐 데브툴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그냥 3개 쪼로록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이번에는? 혹시 여러분들은 다 되셨나요? 그렇죠. 지금 저랑 똑같죠? 되신 분이 있어요? 아, 되셨어요? 되셨으면 그냥 두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멈춰 있으면 저 이거 강제로 좀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냥 꺼버리고 얘를 재부팅을 좀 하겠습니다. 사라져. 사라지렴. 작업 관리자로 가서 그냥 꺼버릴게요. 그리고 다시 켜주겠습니다. 서버만 잘 돌아가면 잘 되죠. 잠깐만요. 아마 새로 껐다가 저처럼 그냥 강제 종료하고 키려고 하면 이런 거 뜰 수도 있거든요. 그냥 OK 누르시고. 저희 그때 안 켜진. 안 켜지신다고요? 뭐지? 경로 때문에 그런 거. 경로 문제가 없으셨을 텐데. 경로에 한글 포함되어 있으세요? 몇 개가 그럼 다시 그거 변경해 보세요. 아까 근데 됐었잖아요. 안 뭐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만들게요. 스타터 프로젝트 웨이븐 와르 17에 이거 그대로 아니다 이거 바꿔야죠. 코리아 IT 이게 패키지에 숫자가 안 된다라는 거를 크게 신경을 안 써버릇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넥스트 다 지워졌네. 2.1 2.7.10 넘버 그리고 웹 스프링 웹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 이렇게 3개 골라주고 피니쉬. 또 멈췄네. 일단 그러면 이거 뭐 시간 지나면 될 거니까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죠. 24분 10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